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형제도입니다. 모든 법의 출발점은 이 사형제도에서 출발합니다.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법치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명의 기반이었다는 거죠. 즉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공통된 규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분명히 사형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사형을 선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상한 이 법 위반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 위반에 책임 있는 사람은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법무장관과 법무장관을 감독하는 대통령, 1998년 이후의 대통령과 1998년 이후의 법무장관, 현재의 한동훈 법무장관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게 더 참 기가 막힌 사연인데, 드디어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당연하면서도 으스스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라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라의 저자는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책의 부제는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 존치론입니다. 그럼 김태수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변호사 하면은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저로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일보, 월간조선 고문 변호사를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 언론 자유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중요한 판례도 남기고 했는데, 저로서는 이승복 소년의 명예를, 이승복 소년 가족의 명예를 지켜낸 그 소송, 1년의 소송을 담당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그 책은 모든 기자들이 읽어야 할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책을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수 변호사를 우선 알아야 왜 이런 사형을 집행하라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1967년 출생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말하듯이 번듯한 감투를 써본 일이 없고 특별한 수상 경력도 없어서 이력서에 적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다고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분입니다. 양극단의 주장과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쟁의 한복판에서 고용된 총잡이가 아니라 온건한 합리주의자로서 의뢰인에게 유익하고 정의의 요구에도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직업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여럿 이끌어내었으며 한때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이승복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7년간의 법정 경험에 터잡아 2014년 12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사형수와 상대한 몇 차례의 소송, 지구상에서 가장 살인사건 발생률이 높다는 남미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것 등을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의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나무의 희생이 더덥지 않는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라. 책은 조갑제닷컴에서 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332페이지에 2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사형 집행 좀 해주세요. 제발 사형 집행 좀 해주세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범죄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면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이고 여기에 공감대가 많습니다. 공감수가 많아요.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사형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임을 선언해도 법원이 꾸준히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은 없다 이겁니다.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465, 466조에 적혀있는 이 법 조문을 98년 이후의 역대 법무장관, 그 법무장관을 감독, 지휘하는 대통령들이 다 모조리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냥 묵인하고 식자들이 묵인하고 침묵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강경한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6.1%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요. 반면 사형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사형제 존치가 옳다고 믿는데도 그 확신을 뒷받침해 줄 이론적 근거를 찾지 못해서 사형 존폐론과 관련된 논쟁만 벌어지면 어김없이 사형 폐지론자들이 완성을 거둡니다. 그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역대 법무장관들은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살인범 보호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 받은 연쇄 살인범을 보호하고 있는 게 법무장관이고 대한민국이란 이런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모든 규범과 제도를 통틀어 사형제만큼 절대 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제도는 없습니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불법의 지속,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지식인, 종교인, 법률가들의 위선적 논리가 압도적 국민 여론을 누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분노한 김태수 변호사가 바로 분노의 펜을 들어서 쓴 책이 사형을 집행하라입니다. 사형 존치론이 아닙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은 사형을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법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서 지지에 의해서 사형 제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 생명, 인권 같은 좋은 말을 입에 담으면은 자신의 내면도 선량해 보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누군가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데도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이 사실은 나와 내 가족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비정한 룰렛 게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일관되게 사형 폐지론자들의 위선을 벗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독후감을 하나 이 책에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형수 오흉 이야기를 쓴 적도 있고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라는 책을 쓴 적도 있고 고문 수사에 의해서 희생된 김기철 씨는 왜 요절했느냐라는 책도 쓴 적이 있어가지고 흔히 저를 사형 폐지론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로는 사형 존치론자입니다. 사형 폐지론에
관심을 기울였던 적은 있지만 동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런 글을 독후감으로 남겼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사형 폐지론자들의 최대 약점인 위선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정부의 비겁함으로 연명해가는 살인범들의 범행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이들을 감싸는 소설가 종교인들의 순진함을 가차없이 비판한다. 특히 살인자의 인권도 중히 여긴다는 이들이 살인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에는 냉담한 점, 그 위선의 극치를 이렇게 통렬하게 드러낸 책은 일찍이 없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 식자청에서 사형 존폐론을 이야기할 때 왜 피살자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가다가 목숨을 끊기도 하는 유족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탄식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제기이다. 소설가나 종교인이 살인범의 팬클럽 회원 같은 말과 글을 남기려면은 유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글과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더불어 그 살인범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자 유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 책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인 사람의 인권만 드높이고 그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유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이 파탄나고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이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살인 집행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남은 이 유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형 집행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독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사형 집행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범죄자들의 자신감이 더 많은 살인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판사들이 애써 사형 선고를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미 법은 우습게 되고 있고 이런 심리가 다른 범죄에 대한 응징 의지도 덩달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가 있는 한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응징 의지도 약화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공동체는 취약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사형 집행 재개론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가 범행을 시켰다며 부모를 살해해가지고 사형이 선고될 뻔했던 존속 살해범이 2019년 사형을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공개 변론을 열기로 결정하였으니까 이 책이 중요한 화두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미 1996년,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96년에는 7대2였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좀 의견이 비등해졌습니다. 이게 위헌 판결이 나오려면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 합니다. 저자 김태수 씨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당신이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당신한테 절대로 목숨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가 정의의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김태수 변호사의 사형을 집행하라가 등지는 중요한 화두는 피해자 유족 문제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살아남은 가족의 고통은 길고 깊습니다. 20여 명을 죽이고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아직 살아있는 유영철에 의해 큰형이 피살되자 두 동생은 자살하고 형수 조카는 행방을 모른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김태수 변호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유영철 같은 살인마를 살려둠으로써 그 희생자들의 가족을 자살하게 만들어 희생자 목록을 계속 늘려가는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여기에 한동훈 법무장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사랑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죽인 자들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떨쳐버릴 수 없는 집착일 것입니다. 저자는 피해자 가족은 뿌듯한 만족을 얻기 위해 사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인범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신들의 슬픔에도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거 얼마나 절실한 이야기입니까? 피해자 가족은 뿌듯한 만족을 위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인범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신들의 슬픔에도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이다. 라는 김태수 변호사의 이 호소문, 일종의 호소문입니다. 이걸 들어야 할 사람이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형 집행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의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수형에 의한 사형은 대한민국 사형수가 저지른 그 어떤 살인보다도 온화한 방식이란 겁니다. 이 책이 사형 존폐론이 아니라 사형 집행 재개론에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